창덕궁, 새벽. 왕의 친전하니 이상할 만큼 조용합니다. 바깥에선 발자국이 바쁘게 오가는데 방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주 작은 상을 들여옵니다. 게장. 그리고 생감. 지금 이 상이 조선의 왕을 죽였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 원했다는 그 한마디. 동생이 직접 가져다 바쳤다는 그 사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왕은 다음 날 새벽 숨을 거둡니다. 37. 왕위에 오른 지 고작 4해.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병으로 죽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너무 오래 기다려온 자리를 위해 왕을 밀어낸 걸까? 그런데 더 섬뜩한 건 이 죽음이 갑자기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왕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수도 있는 사람으로 설계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의 이름은 경종. 사람들이 존재감 없는 병약한 왕시라 부르는 그 남자.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필 그는 그렇게 병약해야 했고, 왜 하필 그는 그렇게 빨리 죽어야 했을까? 그의 인생은 왜 왕의 아들이라는 영광에서 시작해 누군가의 핑계로 끝나야 했을까? 이 이야기는 한 왕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나라 전체의 욕망과 공포가 얹힌 제단 위에서 어떻게 소모되는지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그의 아버지 숙종의 궁궐로 돌아가야 합니다. 숙종의 조선은 겉으론 강했습니다. 왕권은 단단해 보였고 왕은 신하들의 눈치를 덜 봤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숙종이 가장 잘한 일은 판을 뒤집는 것이었고 숙종이 가장 많이 만든 것은 적이었습니다. 오늘의 권력자가 내일의 죄인이 되는 정치. 한 번 판이 뒤집히면 누군가는 벼슬을 잃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누군가는 가족까지 같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그걸 환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판을 통째로 뒤집는 정치. 이렇게 피냄새 나는 판 위에 또 하나의 폭탄이 떨어집니다. 왕의 후사 문제. 왕조 국가에서 아들이 없다는 건 나라의 미래가 통째로 흔들린다는 뜻이었죠. 중전은 현숙했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궁궐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장옥정. 완벽한 혈통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명문가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왕의 마음을 가져옵니다. 여기서부터 조선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둘러싼 정치가. 왕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개인의 감정 같지만 왕의 사랑은 곧 권력의 이동이었습니다. 왕의 친전으로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조정의 인사, 법, 여론, 심지어 사람의 생사까지 바뀌었으니까요. 장옥정이 왕의 총애를 받는 순간 궁궐은 곧장 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왕자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훗날 경종이 되는 이윤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죠. 왕자가 태어나서 기뻤다. 세자가 됐다. 그리고 당쟁이 폭발했다. 하지만 오늘은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조선의 정치 권력은 이 아이를 왕으로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이 아이를 왕으로 만들어도 되는가라는 프레임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탄생 자체가 한쪽 세력에겐 축복이지만 다른 한쪽에겐 사형 선고였거든요. 세자를 정하자는 말은 누군가의 미래를 확정하는 동시에 누군가의 미래를 지워버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숙종은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립니다. 왕자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 순간 조정은 뒤집힙니다. 반대파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중전이 아직 젊으니 적자를 기다려야 한다. 예법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모두가 압니다. 장옥정의 아들이 세자가 되면 장옥정과 연결된 세력은 외척이 되고 외척은 곧 정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생존 문제였죠.
반대는 곧 숙청으로 이어집니다. 숙종은 반대자를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전을 폐위시키고 장옥정을 왕비로 올립니다. 이때부터 경종의 인생은 더 이상 한 아이의 성장이 아닙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죽이는 명분이 되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압니다. 자기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걸, 어른들이 웃지 않는다는 걸, 궁궐이 무섭다는 걸,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떨어집니다. 숙종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 권력의 정상에 오른 장옥정은 점점 광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광의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숙빈 최씨. 숙빈 최씨가 아들을 낳습니다. 연인군. 훗날 영조. 이 순간부터 경종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궁궐의 왕자가 둘이 됩니다. 한 명은 공식 후계자, 그러나 병약하고 정치적 흉터가 많은 세자. 다른 한 명은 후궁의 아들이지만 건강하고 총명하며 새로운 기대를 받는 왕자. 정치판에서 건강은 단순한 몸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통치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무기입니다. 세자가 아프면 그 병은 곧 나라를 맡길 수 없다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세자 이유는 어릴 때부터 약했습니다. 잔병치레가 잦고 기력이 떨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실제로 얼마나 아팠는지가 아닙니다. 조정이 그 병을 어떻게 이용했는가입니다. 그의 병약함은 곧바로 세자를 바꾸자는 말의 연료가 됩니다. 그런데 세자를 바꾸는 순간 무엇이 일어나죠? 세자를 밀어낸 세력이 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즉, 경종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늘 폐위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701년, 경종의 인생에 가장 잔인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인현왕후가 죽습니다. 그리고 궁궐에는 소문이 돕니다. 저주다. 누구의 저주냐? 희빈장씨, 그러니까 경종의 어머니입니다. 그때부터 사건은 정치가 아니라 처형으로 굴러갑니다. 무고의 오. 저주 인형, 부적, 바늘. 조정은 이 사건을 잡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한 사람을 치워버릴 수 있는 완벽한 칼이었거든요. 희빈장 씨는 결국 사약을 받습니다. 여기서 경종은 14살입니다. 14살 소년이 아버지의 친전 앞에 엎드립니다.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울면서 빕니다. 그런데 아버지 숙종은 냉정합니다. 어머니를 저주한 여인이라는 프레임은 이미 완성되었고 왕의 분노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경종은 그날 이후로 대역주인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품고 살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그의 통치 자격 자체를 흔드는 족쇄입니다. 어머니는 죽었고 어머니를 지지하던 세력도 무너졌고 그를 보호해줄 외척은 사라졌고 조정은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비교 대상이 있었습니다. 연인군. 아버지는 동생을 칭찬하며 세자에게 본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조정 전체에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왕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경종은 알아차렸을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어도 편하게 왕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자신이 왕이 되어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세월이 흐르고 숙종은 늙고 병듭니다. 드디어 세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대리청정. 세자는 국정을 대신 처리하며 자신이 무능한 병약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이건 정치적 능력의 시험이 아니라 생존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경종은 큰 사고 없이 그 시간을 버팁니다. 그런데 그가 대리청정을 잘 해냈다는 사실조차 그를 편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정은 이미 세자가 살아도 불안하다는 감정으로 굳어져 있었으니까요.
1720년 숙종이 죽습니다. 경종은 마침내 왕이 됩니다. 세자로 30년. 왕이 되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즉위하는 순간 그가 얻은 건 절대 권력이 아니라 절대의 힘이었습니다. 조정의 핵심은 노론이 쥐고 있고 노론은 경종을 경계합니다. 소론은 경종을 지지하지만 힘이 약합니다. 즉, 왕은 왕인데 나라의 손잡이는 남들이 쥐고 있는 상태. 그리고 가장 잔인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후사. 왕이 아들이 없다. 병약하다. 그러니 왕의 동생을 왕세제로 세우자. 이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상상해 보세요. 즉위한 지 1년 된 왕에게 당신은 어차피 아들을 못 낳을 테니 동생에게 왕위를 넘길 준비를 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경종은 버텨야 했습니다. 받아들이면 스스로 왕권을 반쯤 내려놓는 거고, 거부하면 조정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왕세제 책봉을 허락합니다. 연인군이 공식 후계자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론은 더 나아갑니다. 왕세제에게 대리청정을 맡기자. 이건 사실상 쿠데타의 언어입니다. 왕이 살아있는데 동생이 정사를 한다. 그 순간 왕은 껍데기가 됩니다. 경종은 여기서 처음으로 제대로 분노합니다. 그리고 소론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신임사화. 조정은 피로 뒤덮입니다. 노론 핵심 인물들이 처형되고 유배되고 전국은 소론으로 넘어갑니다. 경종은 살아남기 위해 칼을 휘두른 겁니다. 복수라기보다 생존. 하지만 그 대가로 나라 전체가 더 깊은 공포에 빠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 연인군은 이제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됩니다. 형이 살아있는 한 동생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소론 강경파는 끊임없이 말하죠. 왕세제를 없애야 한다. 화근이다. 그때 경종은 동생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대비도 동생을 지켜냅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경종은 평생 동생 때문에 흔들렸는데 결국 동생을 살려주는 쪽이 경종이 됩니다. 그리고 1724년 여름 경종의 병세가 깊어집니다. 여기서부터가 다시 새벽의 식탁으로 연결됩니다. 왕의 약을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어떤 처방이 옳은지, 어떤 약재가 위험한지 그 논쟁조차 정치의 언어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날 경종이 갑자기 게장과 생감을 원합니다. 상극이라고 알려진 음식. 몸이 약한 사람이 먹으면 탈이 나기 쉬운 조합. 누가 말렸을까요? 누가 말리지 못했을까요? 누가 가져다 바쳤을까요? 기록은 말합니다. 왕세제 연인군이 구해 올렸다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경종은 죽습니다. 이 순간부터 조선 후기 내내 지워지지 않는 의혹이 태어납니다. 독살설. 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의혹이 진실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의혹은 정치적으로 너무 완벽했습니다. 소론에게 독살설은 세왕의 정통성을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노론에게는 세왕을 지키기 위해 더 단단히 뭉칠 이유였고 영조에게는 평생 도망칠 수 없는 멍해가 됩니다.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탕평을 말합니다. 당파를 고르게 쓰겠다. 나라를 안정시키겠다. 그런데 그 탕평의 배경에는 늘 한 문장이 그림자처럼 붙습니다. 형을 죽인 왕. 그리고 이 그림자는 실제로 나라를 흔듭니다. 1728년 이인좌의 난. 반란군은 경종의 원수를 갚는다고 외칩니다. 죽은 형의 이름이 살아있는 왕을 겨누는 칼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질문이 바뀝니다. 경종은 정말 무능했을까요? 정말 존재감 없던 왕이었을까요? 경종은 세자 시절 대리청정을 무난하게 해냈습니다. 그는 정사를 싫어한 게 아니라 정사를 할 때마다 너는 자격이 없다는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가 병약했다는 말도 어쩌면 그의 몸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공포가 만든 결과였을지 모릅니다. 평생을 대역죄인의 아들로 폐위될 수도 있는 세자로 동생에게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는 후계자로 왕이 되어도 통제당하는 군주로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경종의 비극은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왕이 될 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왕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그를 가장 안전하게 해주는 갑옷이 아니라 가장 먼저 찢어지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승리이자 누구의 패배였고, 살아있는 동안 내내 누군가의 공포였고, 죽은 뒤에는 누군가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건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조선 후기 전국 전체를 뒤흔든 질문 하나였습니다. 형은 정말 병으로 죽었는가? 왕세제는 정말 무죄였는가? 왕의 식탁은 정말 우연이었는가? 진실은 끝내 확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경종의 죽음이 의혹이 된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타인의 이야기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 병약한 왕, 존재감 없는 왕, 비운의 왕이라는 말들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그가 단지 왕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으려 했던 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20대 왕 경종의 삶을 따라가 봤습니다. 장희빈의 아들이라는 5글자에서 시작해 독살설이라는 미스터리로 끝나는 삶. 권력은 누군가에게 영광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려진 형벌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종이라면 세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피를 묻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모든 걸 내려놓고 살 길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경종의 비극은 묻습니다. 왕이 되는 것과 살아남는 것 중 무엇이 더 어려운가를 지금까지 귀로 읽는 역사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역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